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좀 쉬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저한테 쉴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어제자 기사로 속보가 하나 떴거든요. 삼성전자가 세계 D램 점유율 4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1992년에 처음으로 D램 점유율 1위에 올랐었거든요. 그 뒤로 29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9년 연속으로 D램 점유율 1위고요. 사실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2위로 떨어지면 그게 정말 큰일 나는 거죠. D램은 3개의 업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자,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이 23%입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삼성전자는 3.1%, 하이닉스가 5.6%, 그리고 마이크론이 7.2%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마이크론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었죠. 작년 말에 정전이 났었는데 반도체의 특성상 정전이 한번 발생하면 정상화시키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5분만 정전이 돼도 그때 당시에 생산하고 있던 반도체를 거의 다 폐기를 해야 되고 수많은 장비를 재점검하고 수율을 또 잡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정전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플러스 성장을 할 동안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론 덕분에 D램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사 이익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마이크론이 정전이 되고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D램은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정전으로 인해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손해가 맞는데 가격 상승이 생산량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요즘에 뭐 D램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 D램 슈퍼사이클이 별게 아니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가격 상승 현상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 그것을 슈퍼사이클 또는 호황기라고 합니다. D램이 올해 초부터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취합을 해보면 최소 2년에서 3년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도 세계 1위고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주가는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기업의 실적보다는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과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조정, 그리고 국내 이슈로 봤을 때는 연기금, 이 정도 이슈가 맞물려서 실적 좋은 기업의 주가도 아주 웬만해서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D램 시장 전망을 보면 서버 D램 고객사들이 재고 확보에 다시 나섰고요. 마이크론의 정전으로 D램 가격이 아직도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정전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올해 초부터 D램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가격 상승세는 이제 막 진입 단계고요. 지금은 또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분기 D램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살짝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하면 D램 말고도 낸드 플래시가 있죠. 이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 32.9%로 1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낸드 플래시 2위를 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근데 1위를 했다고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에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갑자기. 게다가 하이닉스에서는 키옥시아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인텔과 SK 하이닉스의 연합군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죠, 지금. D램에서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해야 되고, 낸드 플래시에서는 하이닉스와 키옥시아를 상대를 해야 되고요. 파운드리에서는 TSMC를 또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을 상대해야 되고요. 5G 통신 장비에서는 에릭슨과 노키아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가전에서는 LG전자와 굉장한 라이벌이고요. 모바일 AP에서는 퀄컴과 미디어텍을 또 상대를 하고 있죠. 도대체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이 세계 탑클래스 기업 몇 개와 맞짱을 뜨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빼먹은 게 있네요. 이미지 센서에서는 소니와 상대를 하고 있죠.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데 정말 알면 알수록 삼성전자는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정말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요즘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분위기를 보면 솔직히 되게 안 좋은데 그나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국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수익률을 떠나서 마음이 가장 편한 주식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삼성전자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아마 삼성전자의 위력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작죠. 이게 왜냐하면 일단은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작년 저점 대비 2배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뻥튀기 된 기업들이거든요. 아무리 미래 가치가 선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당장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단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휘둘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꺼질 거품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마음이 가장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29년 연속으로 D램 점유율 세계 1위, 무려 42% 점유율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또 즐거운 주말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